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윌리엄 리, 신동숙, 옮김, 김남규, 감수. 먹어서 병을 이긴다. 제2부.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는 증거. 음식은 약이 되게 하라. 히포크라테스. 몸의 5가지 방어 체계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가들이 이런 방어 체계의 능력을 활성화하거나 반대로 무력화시키는 음식의 영향력에 관한 증거를 보고하고 있다. 2부에서는 건강 방어 체계의 측면에서 우리가 먹는 식품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하나씩 밝혀가려고 한다. 자, 이 책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6장에서 병을 굶기고 건강은 먹여 키우고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리는 일만큼은 누구든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붉은 고기와 설탕 섭취를 줄이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생활 습관은 그런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에 덧붙여 음식을 이용해서 몸의 혈관 신생 방어 체계를 지원하고 확충하면 끔찍한 병에 걸릴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다. 콩은 혈관 신생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먼저 확인되었던 식품이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 근무하는 그리스 출신 과학자 티오도르 포치스는 1994년 콩을 즐겨 먹는 건강한 일본인 남녀의 소변에서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는 제니스테인이라는 천연 성분이 발견되었음을 밝힌 중대한 논문을 발표한다. 포치스는 실험 연구실을 통해서 제니스테인이 종양에 의해서 생성된 혈관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의 연구들을 통해서 제니스테인은 실제로 암세포 4종류, 신경모 세포종, 유익육종, 행문 근육종, 망막포 모세포종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제니스테인은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식품을 섭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 실험에서 쌀과 녹차를 주로 경작하는 농부들이 대부분인 마을 사람들의 소변을 검사했다. 이들은 채식주의자들로 콩을 주식으로 했다. 콩이 기본이 되는 식단은 아시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 농부들의 소변에서 검출된 제니스테인은 서구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30배나 많았다. 포치스의 연구는 혈관 신생을 억제할 수 있는 영양소로는 최초로 몸에 흡수되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이 명확한 확인된 식품에 관한 보고였다. 콩이 영양에 큰 부분이 된다라는 건데요. 2002년에 이탈리아 제노바에 있는 국립암연구센터의 연구원인 에드리나 알비니가 혈관 신생 예방이라는 용어를 제시했다. 알비니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화합물을 이용해서 비정상적인 혈관 신생을 막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약물 중에도 이런 용도에 알맞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보다 식품을 활용하는 편이 아무래도 가장 안전하다. 오늘날 혈관 신생 예방이라고 하면 넓게 식품, 약물, 건강보조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정의된다. 나와 알비니는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음식 등을 이용한 혈관 신생 예방에 관한 최신 연구를 정리해서 저명한 과학 저널인 네이처 리브 임상 종양학에 발표했다. 혈관 신생과 병의 예방에 관한 연구는 혈관 신생 재단 그리고 헌신적인 과학자들과 의사들로 구성된 세계적인 기관들의 연구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혈관 신생 예방 식단은 몸의 혈관 신생 방어 체계가 균형 있는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구에서 훈련받은 의사들로서는 이런 접근 방식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병의 치료에서 균형은 의사들이 보통 잘 다루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균형은 예방적인 측면에서 몸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힌두의 아유르베다나 전통 중국 의술과 더 잘 어울리는 주제다. 그런 의학적인 접근법에서는 건강을 몸과 마음이 균형 잡힌 상태로 본다. 따라서 건강하려면 늘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골디락스 조언은 고성능 망원경을 이용해서 태양에서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불에 타듯이 뜨겁거나 너무 멀리 있어서 얼어버릴 정도로 춥지 않은 딱 적당한 거리에 있는 행성을 찾는 우주 생물학자들이 보통 사용하는 용어다. 이런 골디락스 존을 혈관 신생에서 찾는다면 체내의 모든 세포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정도로 충분한 혈관이 있으면서도 병든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서 병을 키우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다. 즉 혈관이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딱 적당한 양으로 유지되는 상태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암 치료제인 아바스틴은 치료의 효과가 있지만은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효용이 없다. 아바스틴은 몸에 주입하면 혈관 신생 신호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어든다. 참 이게 참 무섭군요. 아바스틴. 그런데 혈관 신생을 막는 것이 암 치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체내 혈관 신생의 정상적인 균형이 파괴되는 결과에 이른다. 몸의 다른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소량의 혈관 신생 신호들이 필요하지만 이런 균형 파괴로 혈관 신생의 정상적인 기능이 손상되면서 상처 치유가 더뎌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음식에서 얻는 성분에는 압도적인 효과나 파괴력이 없다. 음식을 통해서 조금씩 체내에 흡수되는 생리 활성 물질은 혈관 신생의 균형을 유지하는 인체 스스로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서 혈관 신생 요소들은 단순히 과도한 혈관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데 그친다. 즉 암의 영양 공급을 차단하려다가 심장에 필요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우려는 없다.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 반대의 경우 혈관 신생을 촉진하는 음식도 혈관이 수년계의 자연적인 한계 이상으로 과잉 증식하도록 만들지는 않는다. 혈관 신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몸의 장기를 혹사시켜서 암을 유발하는 법이 없다. 혈관 신생 식단은 항상성의 원칙을 꾸준히 따르면서 몸의 조화와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준다. 과잉 혈관 신생으로 처리되는 질병은 혈관 신생이 병의 공통 분모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지 모르겠다. 일장에서 관절염, 시력 소실, 알츠하이머 병에 관한 설명을 했다. 음식으로 혈관 신생 방어 체계를 강화해서 예방하거나 내성을 키울 수 있는 주요 질병들에 관해서 더 알아보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혈관 신생과 관상동맥 질환 사이에는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 심장의 관상동맥에는 콜레스테롤에 의한 플라크가 침착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심장 근육의 혈관 신생이 왕성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런 플라크는 그저 혈관벽에 쌓여져서 만들어진 두꺼운 침전층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플라크는 종양처럼 점점 자라는 조직으로 새로 생성된 혈관에 의존해 성장한다. 관상동맥 플라크 신생 혈관 형성은 치명적이다. 이런 미세 혈관들이 생성되면 플라크가 두꺼워져서 관상동맥이 막힐 뿐 아니라 포장도로에 균열이 생기듯이 혈관들이 약해져서 파열되기 쉬운 상태가 된다. 관상동맥이 파열되면 마치 터널이 함몰되면서 천정이 무너져 내려 막혀버리는 것 같은 상황에 이른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통과할 수가 없다. 관상동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혈류의 흐름이 막혀서 치명적인 심근경색이 나타날 수가 있다. 플라크의 이런 위험한 혈관이 발달하지 않도록 막는 것은 새로운 혈관을 씌워서 심장 근육을 보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암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했지만은 암은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이니 더 자세히 알아볼 가치가 충분하다. 유방, 전립선, 폐, 대장 등에 생기는 모든 종류의 고체 종양은 아주 미세한 크기보다도 더 커지려면 혈관 신생 과정이 필요하다. 혈관 신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암세포가 몸에 널리 퍼질 수도
없다.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경화증처럼 혈액 종양이라고 불리는 소위 액체 종양들조차 혈관 신생에 의존한다. 그런 병이 있을 때 골수, 림프절, 비장에 있는 암세포 무리는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생존 인자를 공급하는 혈관을 발판으로 성장한다. 유전적으로 암 발생 위험이 높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받아보고 싶으면 의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침이나 혈액 샘플을 분석하면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저울비산암, 위암, 피부암, 췌장암, 방광암 같은 유전성 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포 변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볼 수 있다. 테스트에서 변이 여부가 양성으로 밝혀지면 유전학 전문가를 찾아가서 암 발병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정기적으로 암 검진을 받거나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신체 기관 일부를 수술로 제거하는 것 외에는 암에 걸릴 위험을 낮추는 방법과 관련해서 의사들이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다. 운동, 숙면, 스트레스 관리, 행동 방침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음식을 통해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것이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암의 90에서 95%는 어떤 환경과 생활 방식에 노출되는가와 관련이 있다. 암으로 인한 사망 중에 약 30%가 음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암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활동가들 대부분은 암에 걸릴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야 할 음식에 관해 주로 언급한다. 그러나 혈관신생재단은 음식을 기회의 측면에서 접근해서 음식, 음료, 천연식 재료를 이용해서 암에 걸릴 확률을 낮추는 법에 집중한다. 심혈관 질환과 마찬가지로 암과 관련해서도 피해야 할 식품에 관한 정보는 무척 많다. 혈관신생재단은 그에 덧붙여 우리 몸의 생명줄인 혈관을 만들어서 병의 치유를 돕는 음식에 관해서도 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 왔다. 그런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가장 고무적인 사실은 세상에 알려진 가장 맛있는 음식들 중에서 일부는 혈관신생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 기능을 하는 식품은 어떤 것들이며 효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어떤 것들인지에 관해 지금부터 알아보자. 특히 평소에 먹을 것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면 놀라고 기뻐할 만한 내용이 많을 것이다. 혈관신생 억제 식품은 콩. 일본 주민들의 소변을 분석했던 포치스의 연구 이후에 음식으로 섭취한 콩이 체내에서 혈관신생을 억제하는 강력한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학자들에 의해 재차 검증했다. 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들에서 콩류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유방암, 저울입선암, 관상동맥 질환을 비롯해서 혈관신생과 관련이 있는 여러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콩류 식품에는 3000년 전에 중국 동부에서 유래한 고대의 콩과 식물로 만드는 수십 가지 식품이 포함된다. 에다마베, 풋콩, 두유, 소이너트, 콩을 물에 불린 뒤에 구운 것처럼 생콩을 이용해서 식품에서 간장, 두부, 미소, 나토, 템페,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인도네시아 음식처럼 발효된 식품까지 콩은 다양한 형태로 조리되거나 가공된다. 아시아인들이 운영하는 시장에 가면 말리거나 얼리지 않은 신선한 콩을 구할 수 있지만 동네 식료품점이나 슈퍼마켓 냉동식품 코너에서도 콩 제품을 흔히 찾을 수 있다. 아시아인의 식단에서 두부는 여러 음식에 두루 쓰이는 흔한 식재료다. 소금 문화권에서 다양한 종류의 두부를 찾으려면 아시아 시장을 찾아가면 된다. 중국, 일본, 한국, 태국, 베트남 식당에 가면은 콩을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많다. 콩에는 이소플라본 중에서도 특히 제니스테인, 다이제인, 에쿠올이라는 혈관신생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다. 발효된 콩 제품에는 그런 성분의 함량이 더 높다. 건강보조제는 제니스테인과 다이제인을 고농도로 농축시킨 것이다. 혈관신생재단에서는 GCP가 사람의 혈관세포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을 통해 강력한 혈관신생 작용을 확인했다. GCP는 전립선 암세포와 림프전 세포를 직접 죽일 수도 있다.
콩에 들어있는 생리활성 물질은 혈관 신생 억제 기능을 통해 암의 성장을 억제할 뿐 아니라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플라크가 생성되는 것을 막는다. 아시아에서는 콩 섭취가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을 16%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보고된 바 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콩의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여성들은 콩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이제는 이런 근거 없는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콩의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작용을 한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인체에서 항에스트로겐 제의 기능을 해서 암을 유발하는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저해한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일종인 제니스테인은 혈관 신생을 억제해서 암세포를 굶어 죽이는 역할을 한다. 유방암 완치 환자 5,042명을 조사한 상하이 유방암 생존 연구는 콩의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이롭다는 사실을 밝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역학조사로 꼽힌다. 4년에 걸쳐 진행된 이 연구에서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 연구원들은 유방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콩 섭취량을 암이 재발했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콩 섭취량과 비교 분석했다. 콩이 정말로 인체에 조금이라도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면 이런 대다수 집단의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콩 섭취량이 가장 많았던 여성들은 암 재발 확률이 32%나 낮았다. 사망률도 29% 낮았다. 콩의 이런 이로운 영향은 피임자들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인지 음성 유방암인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니 앞으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콩을 먹도록 하자. 실제 사례 연구에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적정량은 하루에 콩 단백질 10g, 두유 1컵 정도의 분량이었다. 그리고 실제 사례 연구들을 통해서 콩류식품을 꾸준히 먹으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 많이 먹을수록 발생 위험은 더 낮았다. 또 채식주의자라면 익히 알겠지만 콩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도 아주 훌륭하다. 콩은 가공식품 재료로도 쓰이지만 생콩이나 발효된 콩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니 단순히 콩이 재료로 쓰인 가공식품을 골라 먹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두유, 대두, 두부 같은 신선식품이나 전통적인 콩류 식품을 찾아 먹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 가공한 것들은 가공 첨가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토마토는 요리에 쓰이는 야채로 흔히 생각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과일이다. 토마토의 원산이란 중앙 아메리카로 멕시코의 전통 요리 재료로 쓰였다. 그러다가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서 토마토가 유럽에 소개되고 이후에 식문지 정복자들과 함께 아시아 전역에 전파됐다. 토마토를 뜻하는 이탈리아 포모도로는 황금빛 사과라는 뜻으로 유럽인들이 맨 처음 봤던 토마토는 붉은색이 아니라 노란빛이 도는 주황색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식물학자들이 품종 개량을 통해서 토마토는 둥글고 매끈한 모양의 선홍색 빛을 띤 형태가 되었다. 유럽인들은 토마토를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는 가지 속 식물로 오해해서 처음에는 장식용만으로 사용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농민들이 토마토를 요리에 쓰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이탈리아 요리의 주요 재료가 되었다. 남유럽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할 때에 토마토를 새로운 터전에 함께 가지고 갔다. 오늘날 토마토는 세계 어디서든지 시장에 가면 구할 수 있다. 생과일 형태로 구입하거나 캔으로 가공한 것, 농축한 것, 말린 것, 가루낸 것, 소스나 음료로 만든 제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토마토는 유럽 지중해 연안 아메리카 아시아 할 것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식재료다. 토사는 독이 든 과일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몸에 이로운 생리 활성 물질이 잔뜩 들어있다. 특히 리코펜, 또 루틴, 베타 크립토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가 많다. 그 중에서도 리코펜은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강력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리코펜은
토마토에 전체적으로 분포하지만 특히 껍질에는 과육보다도 3에서 5배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 요리를 할 때 가급적인 껍질을 벗겨내지 않는 것이 좋다. 사실 토마토에 있던 영양소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리코펜은 토마토가 줄기에 달린 상태일 때는 트랜스라는 화학적 구조로 존재한다. 애석하게도 트랜스 리코펜은 몸에서 흡수가 잘 안된다. 하지만 토마토를 익히면 열에 의해서 리코펜 구조가 트랜스 구조에서 시스 구조로 바뀌어서 몸에 쉽게 흡수될 수 있게 한다. 또 토마토를 조리하면 토마토 세포에서 리코펜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마토를 소스나 페이스트로 만들면 리코펜 농도가 더 높아진다. 리코펜은 지용성이어서 기름에 잘 녹는다.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로 조리하면 혈액에 흡수되는 리코펜의 양이 3배 증가한다. 역학조사를 활용한 많은 연구들이 몸에 이로운 토마토의 효능을 증명했다. 토마토가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 연구만 해도 30가지 이상이다. 하버드 의료 종사자 추적조사에서는 남성 46,719명의 리코펜 섭취량을 조사해서 일주일에 토마토 소스를 2에서 3컵 섭취하는 것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을 30% 낮추는 결과와 연관이 있음을 확인했다. 리코펜이 암의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결과다. 전립선암이 발병한 사람 중에서는 토마토 소스를 더 많이 먹은 사람이 혈관 신생과 암의 공격성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마토 품종은 1000가지 이상이며 품종별로 리코펜 함량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어떤 품종이 혈관 신생 억제력이 가장 높을까? 119가지 토마토 품종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방울토마토가 다른 토마토들보다도 리코펜 함량이 24% 높았다. 이탈리아 베스비오 화산 비탈의 산 마르자노 지역에서 유래한 종자인 산 마르자노 토마토도 다른 토마토들보다도 리코펜 함량이 월등히 높은 축에 든다. 자, 이런 종류의 과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혈관 좋은 신생에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올리브 오일 등등 좋은 이런 영양제가 많군요. 이것을 좀 다 읽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다음에 한 번 더 읽기로 하고 여기까지.